안녕하세요. CS2022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인사드리는 CS 프렌즈의 조이, 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 6일이고요. CS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어제는 모빌리티를 위주로 전시를 둘러봤잖아요. 네, 오늘은 헬스케어 위주의 전시를 해놓은 놀스홀, 그리고 또 삼성과 LG, 이런 SK 같은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있었던 센트럴홀, 그리고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유레카 파크까지 쭉 둘러봤어요. 닉님은 오늘 전시 어떠셨나요? 네. 되게 흥미로운 기업들이 많았고요. 사실은 많이 걸어서 좀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경험해본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재밌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리는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걸었으니까 다리는 아픈데 네. 운동화는 필수였죠, 그렇죠? 네. 운동화는 필수입니다. 근데 저는 다리도 다른데 이 마스크를 2겹씩 하루 종일 쓰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이 귓바퀴가 아파가지고 여기가 까지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닉님께서도 그러셨죠? 저희가 또 이제 오미크론이 심각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막 2개씩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재밌는 전시가 있었는지 닉님께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뭐 헬스케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헬스케어 쪽을 먼저 둘러봤죠.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많이 자랑을 했는데요. 제약사로 처음으로 에버트라는 회사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에버트 전시관이었죠. 오늘 아침 9시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였고요. CES에서. 그리고 디지털이나 로봇, AI 기술 같은 것을 좀 융합을 해서 과거의 헬스케어와 다르게 좀 더 점프업을 했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좀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에버트 같은 회사도 혈당 체크 가능한 이제 디바이스를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패치 형태로 이렇게 팔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4일 동안 이제 붙이고 다닐 수가 있고 혈당 체크를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다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제품들이 꽤 있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네. 심장 관련한 웨어러블, 뭐 뇌에 관련한 웨어러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었는데 네. 사실 당뇨병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피를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혈당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시관도 굉장히 크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놀스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크게 붐비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길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게 네, 뭐였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사실 전시 규모가 줄어서 넓었는데 저기만 유독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나 가봤잖아요, 저희가. 저게 뭔가요, 저게 뭐냐면 지금 뭐 보여주고 계신데? 저게 Satisfyer. 네. 즉 네. 이 자위 도구를 경품으로 나눠주고 있는 이제 기업이었는데요. 네. 닉님도 받으셨죠? 네. 저 룰렛을 돌려서 뭐 준다고 하기에 제가 열심히 서서 받았는데, 네. 일단 받았습니다. 네, 일단 뭐 네. 어떻게 필요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받아왔어요. 제가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네. 저는 이 실물을 처음 봤거든요. 이런 기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One app, millions of wow. 와우 하는 그런 이제 네. 예, 그런 기기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 안 열리네요. 그 꺼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네. 이렇게 매우 작아요. 자, 요런 이 기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사용하기 직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네. 많이 갖고 네. 이제 거기에 쭉 서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예전에 엊그저께 이 CS 프렌즈 언베일 방송에서 이제 남성을 위한 그 패치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또 섹스테크라고 이제 한 켠에 모여 있더라고요, 부스들이. 근데 오늘은 주로 여성용 세티스파이어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네. 두루두루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사실은 이게 기술이 정말 가미된 거고 남성용 패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의료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섹스 테크다 기술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한참 동안 이제 저기에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렇게 종류가 많은지는 색깔도 다양하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저 직원분이 본인은 어떤 게 제일 좋고 어떤 거를 좀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뭔가 우리의 문화도 좀 성에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솔직하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닉님은 어떤 제품을 한참이나 이제 골똘하게 쳐다보시던데 어떤 제품이었나요? 네. 아니, 남성용도 있더라고요. 그쵸. 남성용도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로얄 원, 네. 근데 저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넛처럼 링 모양이 있었는데 저거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저게 이제 스트레치 늘어날 수 있게 사이즈에 맞게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그런 기구다. 네. 그렇게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뭐 얘기한 건 없고 그냥 하고 왔습니다. 뭐 그분들하고 뭐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또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로봇 안마도 봤었잖아요, 조이님은. 네.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시네요. 네. 네, 저라도 화제를 전환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로봇 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업체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보다가 뭔가 거대한 막 이런 로봇이 있길래 뭔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화면을 좀 보시면 저렇게 맞아요. 마네킹으로 안마를 해주는 이 업체 이름은 마사지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 여성분한테 본인의 사이즈와 또 이 어떤 강도가 본인의 개인 맞춤형으로 다 조절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물어보다가 이제 직접 베드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직접 받아봤거든요. 네. 저기 보시면은 그 로봇 팔이 움직이잖아요. 로봇 팔이 움직여서 밑에 다는 걸 여러 가지를 달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롤러 같은 게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뾰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같은 데를 이렇게 눌러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 지금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약간 좀 간지러운 수준이었다. 간지럽다. 왜냐면 저 네. 여성분은 이제 직원분은 하루 종일 저거를 이제 시연을 해 주셔야 되니까 좀 가장 약하게 맞춰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그쵸. 라이트한 수준으로. 네. 근데 저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세게 강약이 조절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왜 굳이 저렇게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기구를 만들어 놨을까? 바디 프렌드처럼 좀 이렇게 슬림하게 해도 충분히 마사지 기계가 될 수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네. 근데 저 기업이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사장님께서 엄청 적극적으로 설명을 막 해주시고 이제 저희 더밀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만나보자 그런 얘기까지 네. 하고 왔습니다. 뭐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바디 프렌드도 전시관을 따로 부스를 마련해서 엄청 되게 크게 크게 마련했더라고요.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보시기에는 저게 저렇게 굳이 로봇팔을 써가지고 저렇게 거대하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가격대도 내려가고 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헬스케어 쪽은 좀 시연해 주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죠? 네. 또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는데 소개 네.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저희 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이런 말 유행했잖아요. 그럼요. 살이 확 쪘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저분 보고 AI인가 좀 약간 비현실적이더라고요. 비현실적이시죠? 예. 저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델 분이셨고 저렇게 이제 화면을 바라보면서 운동하는 동작을 취하면 디텍팅을 합니다.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움직이는 동작을. 그래서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좋게 헬스케어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였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펠레톤 같은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에 상당히 큰 곽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헬스장에 가도 그룹 레슨을 받다 보면 본인의 동작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AI가 확실히 이 동작은 굿, 이 동작은 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AI 기술이 이렇게 쓰이면 참 효율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다른 기업들도 있었죠. AI 기반의. 네. 이제 뭐 쌍방향
이제 그 팬데믹 기간 중에 펠레톤 같은 아까 말씀하신 회사가 있고 저 한 가지 뭐 좀 추가를 해드리면은 뭐 룰루레몬 같은 회사도 이제 미러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똑같이 화면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인피니큐라는 국내 기업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계산대죠, 사실은 카운터를 만드는 건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밀리라는 빵집을 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굳이 저렇게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은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AI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처럼. 그걸 활용하는데 저기 지금 보시는 밑에 계산대에 빵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게 얼마다라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가 보통은 이제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은 바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빵집 같은 데는 저렇게 그냥 빵을 가져와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빵이 갓 나온 빵들은 포장을 해버리면 눅눅해지거든요. 맛이 그래서 없어지죠. 맛이 네. 없어지기 때문에 빵들은 저렇게 이제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뭐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직접 사람이 그 빵의 종류를 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빵당 50장에서 1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인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무인 카운터 운영이 가능해지고요. 네. 또 음식도 마찬가지로 식당도 무인으로 운영해지는 게 가능해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품은 올해 CS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실제 논현동에서도 밀리라는 이제 빵가게를 AI 카운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빵뿐만 아니라 아까 보면 잠깐 그림이 나오기도 했는데 식당 같은 데서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었을 때도 포장이 안 되니까 그 바코드가 없으니까 그걸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AI를 이용한 다양한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있었는데 스킨케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죠. 네. 룰루레이비라는 또 역시 한국 기업이었는데 지금 화면이 또 나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AI로 카메라가 이제 피부 나이를 측정해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조이님이 또 측정을 해봤잖아요, 직접. 그렇죠.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이제 저는 저 AI 카메라가 제 피부 이 상태를 측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는데 네. 제 피부 나이가 지금 이게 보면은 측정을 하고 있는 네, 화면입니다. 마스크를 살짝 벗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는데 잠깐 벗었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제 피부 나이가 27살. 약간 제가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비웃는 게 아니고 원래 좀 삐뚤어졌습니다. 네. 닉님은 33살 나오셨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신뢰성이 좀 의심이 되는 약간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름이라든지 잡티 그리고 홍조 이런 거를 7가지 분야로 나눠서 피부 상태를 측정할 수 있었다. 조이님은 다크서클이 조금 배드로 나왔던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좀 건강이 피곤해서 좀 혹시 아니 다크서클이 요새 네. 조금 원래 좀 심합니다. 근데 제가 닉님한테 다크서클 얘기를 들을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AI 기술로 이렇게 스킨 나이를 측정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스킨케어 제품이 좋다, 어떤 치료를 받아, 어떤 화장품이 잘 맞는다, 그렇게까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였고요. 근데 오늘 돌아다녀 보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헬스케어 쪽에서도 상당히 국내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죠. 정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노스홀 아까 말씀드렸던 LBCC 노스홀에 또 중앙에 엄청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었어요. 이제 에이슬립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맞춤형 AI 수면 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영상 노출도 시간도 길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져서 사실 수면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잠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에이슬립은 자면서 내는 숨소리를 측정을 해서 수면의 질을 파악해주는 디바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뭐 설립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 굉장히 투자도 신생 계속 받고 회사예요.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을 이미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카이스트나 분당 서울대병원이랑도 이미 협력을 해서 이 디텍팅 정확도가 이제 미국 기업 중에는 이 스마트워치 개발하는 핏빗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업이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의 이 에이슬립의 기술이 핏빗보다도 정확하다.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전 또 신기한 게 소리를 이용해서 수면 측정한다. 이것도 신기했는데 와이파이 시그널을 활용해서
인체 그게 움직임을 설명을 측정한다.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닉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저도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와이파이는 사실 저희가 뭐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이거 잡히냐 이런 것만 이제 인터넷 쓰려고만 하지 와이파이로 저 어떻게 수면 질을 측정해?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여쭤봤더니 보통 이제 뭐 전파 같은 거를 보냈을 때도 이제 사물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측정해가지고 물체 모양이라든지 거리 같은 거를 감지를 하는데 와이파이도 똑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실제 저 체험 존도 있어서 저는 그 3분 동안 이렇게 누워가지고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서 제 수면의 그 흐름을 측정을 하는 이제 체험을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이라고 하냐면 그 수면 무호흡증 앓고 계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게 정말 근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와이파이 시그널로 잡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 에이슬립은 삼성생명이랑도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아마존 협력 스타트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존 AI 비서 알렉사 팀이랑 협력해서 이 사용자의 숙면을 돕는 어떤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아마존이 아무 기업이랑 이런 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국내 업체들도 또 많이 있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 FDA 승인을 받은 이 척추 측만증 교정해주는 기기, 이 플렉스파인이라는 저기 보이시는 저 기기를 소개한 기업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네, 제가 척추 측만증이 좀 있어서 해봤는데 저건 좀 저한테 컸는데 저렇게 하루에 이제 20시간 정도 그 권장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옷 위에 저거 위에 옷을 입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잘 때 할 수 있지 않나.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네. 교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요. 네. 어깨가 항상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저걸로 저렇게 교정을 이제 키즈용도 있다고 하니까 저렇게 좀 새로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있었죠. 네. 코로나 검사를 해주는 기계. 사실 아까도 좀 코로나 검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트 코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또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옆에 보시면 조이스틱 같은 게 있는데 저거를 이제 조작을 하면은 저 앞에 이제 기계 면봉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면봉을 이제 앞뒤로 움직이거나 그리고 이제 돌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측정하시는 분이 좀 떨어져서 할 수가 감염 있으니 위험이 네, 없지. 감염 왜냐면 위험을 사람이 좀 줄일 해주지 수 있다. 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병원 몇 군데 납품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저 기계로 하면은 이제 코로나 그 검사 바늘이 어디까지 들어올까? 네, 여기까지 이제 뇌까지 들어온다고 보통 하잖아요. 네요. 보통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 검사할 때 이제 코끝만 보통 간지려가지고 네. 그래도 할만한데 음. 한국에서 검사를 하면은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네, 많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미국에선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입 옆에 그 깊이는 뭐 조절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한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진짜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이요, 미국이요 이런 느낌도 네. 연기하시는 건가요? 네, 들었는데 뭐 어쨌든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정말 한국어가 많이 들릴 정도로 정말 한국 전자전 같은 느낌, 코엑스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마스크나 청결 관련된 제품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를 5초 만에 측정을 해준다. 감염 여부를. 저는 이 네. 기업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렇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으로 네. 막 그 부스도 잘 꾸며놓고 했는데 이제 바이럴 원. 그렇죠. 기기를 이제 코에다가 요렇게 갖다 요 네네. 기기를 코에다 갖다 대서 숨을 싹 불면은 5초 만에 이제 그 코로나 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저 회사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지금 D2C,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저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뭐 시판을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이런 전시를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사실 이게 조금 뭐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든지 이렇게 개념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확한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FDA 그 인증은 아직 못 받았다고 해요, 이 제품이. 그래서
지금 현재 펜딩 상태라고 하고 이머전시 유스 그러니까 뭐 응급 상황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고려하시고 전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이런 하나 갖고 왔어요. 사은품으로 요거를 네. 나눠주고 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랑 좀 친근하게 지내라는 건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뭐 아무래도 별로 친근해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코로나랑 이런 것도 네,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연을 현장에서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직원분께서 나 정말 이걸 해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제 해서 진짜 파지티브가 뜨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도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헬스케어 업체들이 저희가 이제 한번 겪었잖아요. 이 희대의 사기극 테라노스 네. 사태가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조금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서 조금 넘어가야 한다. 네, 이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어떤 그런 제품이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변이까지는 어떤 이게 내 숨소리가 내 숨이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요거까지는 진단을 할 수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플루 뭐 이런 것까지 다 진단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숨가쁘게 헬스케어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저희가 혹시 너무 빨리 진행을 한다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전 중에 이 놀스홀을 쫙 돌고 나서 이제 센트럴홀로 가서 빠르게 좀 둘러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삼성이나 LG 또 SK,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이제 전통적인 전자기업들이 다 몰려 있었죠. 네. 닉님은 어떻게 전시 보셨나요? 네, 이게 센트럴홀이 사실은 되게 큰 기업들, 저희들이 이미 알만한 기업들이 많이 전시돼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LG 부스인데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죠? 좀 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이게 전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게 뭐지? 뭐 근데 저게 나름 예술인가? 약간. 컨셉이었어요, 컨셉. 네. 그러니까 저 모든 이제 전시품들이 나무 찌꺼기로 만든 이제 친환경 컨셉으로 맞습니다. 뭔가 네. 이제 전시를 해놓기보다는 우리는 ESG 기업이다 이런 것들 좀 강조하는 새로운 네. 실험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CES를 현장에서 방문하는 게 좀 볼거리가 많았으면 더 좋다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네.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도 뭐 아쉬웠죠. 저도 이제 CES를 몇 차례 와봤는데 이게 뭐 사실 LG 같은 회사들은 CES의 거의 뭐 주인공급이었거든요.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올레드 협곡이라고 사람보다 훨씬 큰 크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협곡 모양으로 장식을 해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화면을 진짜 뭐 동굴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걸 즐길 수가 있게 해줘서 많은 관람객들이 너무 멋있다. 와우 뭐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뭐 사실 조금 아쉬웠죠. 이게 뭐 실제로 만져보거나 할 수 없으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삼성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삼성은 어땠나요? 네, 삼성도 사실은 뭐 전시 규모 자체는 조금 축소되긴 했는데 올해 보여준 기업 중에서는 사실 뭐 제일 대규모 그 전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스템도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게 저희가 올해는 또 오미크론 코로나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이동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키오스크에서 저희 태그를 다 인식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식한 다음에 막 몰려서 보지 않고 순서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 알림을 줍니다. 알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0분 뒤에 오시면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이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한 다음에 다른 데를 만약에 사람이 붐볐을 경우에는 다른 전시관을 보고 있다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와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수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모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이 태깅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삼성이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도 뛰어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CES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성 전시관을 보고 이게 스케일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내부에도 뭐 저기 보시면 마이크로 LED 같은 좀 첨단 기술이 반영된 TV 제품 그리고 뭐 QLED 제품 같은 거 많이 전시돼 있어서 화질이나 이런 게 되게 뭐 뚜렷했고 볼거리가 꽤 있었다. 그래서 확실히 삼성 부스는 좀 볼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전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지금 댓글 보면 쑥 VR 아트님께서 VR, AR 관련 기기에 대한 건 혹시 벌써 소개하셨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있긴 있었는데 롯데가 네. 좀 이렇게 기기를 네. 다 자리마다 쓰게 해갖고 네네. 했었죠. 롯데는 이제 관람객이 하나하나 앉아서 즐길 수 있도록 이제 VR. 그러니까 롯데는 사실은 조금 소프트웨어 컨텐츠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롯데도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고요.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러다 보니까 K-팝 걸그룹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이제 VR 헤드셋을 끼고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VR 제품들이 있는데 뭐 게임을 하는 것들이나 이런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와우 이펙트는 좀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헬멧 같은 거 써보고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건 오케이였는데 이거 쓰기는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 네. 다른 분들이 또 착용을 하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그 기기는 개인적으로 별로 쓰고 싶지 않았다. 아, 그래서 일부러 안 가신 건가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신이 좀 부족한데요. 네. 네, 이제 건강은 네. 소중하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센트럴홀은 좀 빠르게 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점심을 좀 먹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쫙 몰려 있는 유레카 파크로 갔어요. 그래서 맞다, 저 그 전에 코로나 검사도 받았어요. 저 PCR 검사. 이제 그 홀 안에서 이제 웨스트 홀 이런 CES 전시장 안에서 이제 참가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코로나 PCR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가야 하니 72시간 전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해서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꼭 예약을 해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이제 개인적으로 가시려면 뭐 돈도 돈인데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예약이 좀 쉽게 되는 편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무료로 검사를 받아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S 측에서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좀 뭐 진단 키트를 나눠주기도 했고 무료로. 그리고 이제 전시관 내에 그런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다는 거는 이렇게 전시관 둘러보고 다 돌아가실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나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유레카 파크도 둘러봤잖아요. 유레카 파크는 사실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또 선보이는 곳인데 저희가 또 셔틀을 타고 그 베네시안 호텔에서 이제 그 유레카 파크 항상 전시를 하니까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레카 파크 입장하는 이제 문인데요. 보시면 코리아 사인이 되게 많이 보이시죠? 네, 잠깐 지나갔는데 코리아 네. 코리아 엄청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 무대였죠. 거의.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전체 오늘 전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CES 전체 전시 중에서 유레카 파크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스들도 하나도 비어 있는 곳들이 없이 꽉 차 있었고 네. 뭔가 스타트업의 그 특유의 활기참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나라별로 딱 구분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 나라의 각양각색의 그 특징을 느낄 수 있어서 네. 좀 재밌더라고요. 네, 닉님은 뭐 어떤 게? 라프렌치텍 같은 데는 이제 프랑스 회사들 스타트업들 모여 있고 그리고 또 일본관도 있고 한국관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 나름대로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혹시 화면이 준비돼 지금 보이시는데 지금 저기 기타예요. 기타 사운드를 직접 내볼 수 있는 게 사실 저희가 드럼 패드는 저런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흥미로웠던 게 제가 실제로 기타를 치는데 저희 뭐 슬라이드라든지 기타 뭐 주법 같은 거 다양한 주법을 연주해 볼 수 있어서 또 저기 이제 고무 패드 같은 것만 바꿔가지고 이제 드럼도 바로 연주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닉님께서 저 한참을 저기서 이제 발을 떼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상당히 실제랑 비슷해서 저도 좀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 재밌는 곳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이제 영상 통화보다도
더 상대방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저기 보시면 이 텔레프레젠스 기술을 선보인 라비트레라는 기업이에요. 네. 저 화면 속에 계시는 분이 CEO세요. 저 기업의. 그렇죠. 이제 프랑스 사무실에서 이제 저 같은 관람객들을 직접 만나고 있었고요. 네. 진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게 기사로만 텔레프레젠스 이제 기술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었는데 네. 실제 체험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네네.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거를 그 어디다 쓰나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스피치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떤 이제 컨퍼런스에서 저거를 갖다 놓고 이제 원격으로 스피치를 하시는 그런 사례도 뭐 소개가 됐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나름 실제로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 뭐 화면으로 영상 통화 같은 거 많이 하지만 전신으로 또 보면서 좀 느낌이 달랐어요. 네네, 실제로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긴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그 디스플레이가 LG 제품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이제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생긴 요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병따개예요. 네. 이게 약간 맥주병 딱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겁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갖고 다니면 이렇게 이 회사의 QR 코드가 박혀 있는 이제 이 명함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저도 프랑스스럽다, 네. 프랑스답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좀 센스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예, 예쁘고 그런데 이제 약간 들고 다니기엔 좀 무겁다. 주머니가 좀 터질 수 있다. 명함을 이걸 사실 여러 명 만나려면 10장 들고 다니면은 그렇죠. 가방이 주머니에 좀 빵꾸가 날 수도 있겠다. 빵꾸가 날 수도 있다. 뭐, 네. 네. 아무튼 저는 유레카 파크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약간 파이팅 넘치는 뭐 그런 그렇죠. 분위기. 스타트업 에너지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베일 때 소개해드렸던 그 레인스틱 기억나세요? 그 레인스틱이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저희가 저때 저게 눕혀져 있어가지고 시연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실제 유레카 파크 안에서는 저거를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제품이 최고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대단하나 하는데 물어봤더니 이제 물도 당연히 아낄 수가 있고 이게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을 하고 그 개인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쓰면은 물이 계속 순환되면 다른 사람이 썼던 그렇죠. 물을 쓰면 찝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쓴 사람 물을 쓰기 싫다. 그러면 그 물을 배출해 버리고 맞아요. 새로 다시 물을 해서 내 전용으로 물을 순환시켜서 쓸 수 있어서 에너지랑 이제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같은 것도 이제 다 여러 사람이 쓸 경우에 같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이 썼던 물을 내가 그 물로 샤워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려보내고 네. 네. 이렇게 내가 썼던 물을 계속 활용하면은 지구를 보호하는 느낌도 들고 또 머리카락 네네. 같은 거 다 걸러주니까 네, 밑에서 다 걸러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순물 같은 거는. 많은 네. 분들이 흥미롭게 저거를 지켜보시더라고요. 일본 스타트업들도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얼굴 표정을 인식해서 어떤 감정인지 알려주는 거. 사실 이렇게 예전에도 비슷한 한국에도 이런 짤 같은 게 돌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기술을 AI 이제 또 컴퓨터 비전으로 형식으로 해서 방금 이제 부스가 잠깐 보여줬었는데 나왔죠. 조이님은 새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게 슬펐나요? 저게 보니까 이게 웃으면 바로 지금 해피로 나오는데, 네. 바뀌더라고요. 저 이제 유니콘 저분이 처음에 저희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유니콘 모자를 쓰는 거예요. 갑자기 모자를 쓰셔갖고 그래서 저희가 저게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유니콘 모자가 뭐지? 갔더니 유니콘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저 얼굴을 그냥 하는 거였어요. 저분이 참 장사를 잘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미소를 지으면 바로 해피 모드로 저렇게 0.81이 해피였잖아요. 저 얼굴이 네. 전혀 해피해 보이지 않는데. 저거는 일부러 좀 표정을 지어보라고 뒤에서 네. 자꾸 빨리 화난 표정 지으라 그래서 좀 지어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기업이 있었어요. 개인 전용 플라잉카를 전시해 놓은 기업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요 기업이에요. 아직 이제 상용화 되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지금 프리오더를 받고 있고 네. 이제 이게 보면은 탄소 배출 제로 플라잉카로 이제 실제 시승을 주셔서 해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역시 일본 기업이라서 그런지 한 명 타고 내릴 때마다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소독을 엄청 그리고 되게 매뉴얼에 따라서 딱딱 움직이시고 저기 보시면은 지금 뚜껑이 없잖아요. 보이시죠? 네. 뚜껑이 없는데 실제로는 뚜껑을 설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품이 나오는 거는 이
2025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거기 옆에 이제 CEO 분이 계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저거를 타고 나니까 아 이제 정말 이 개인용 플라잉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런 뭐, 시대에 살고 있구나. 사실 뭐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생각할 것들이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기술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혁신은 진행되고 있고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쫙 줄을 서셔가지고 해맑은 얼굴 사진도 또 개개인별로 다 찍어주셨거든요. 네. 약간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죠. 네. 네. 어른용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른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네. 네, 여기까지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유레카 파크도 살펴보셨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 워낙 전시관이 넓다 보니까 다 보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여기도 주목할 만하다 하는 기업이나 기술이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번 찾아보고 네, 직접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대목에서 저희가 또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아카님께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 형 피부 심각하네? 네, 그런 거 네, 피부병 심하네. 네, 네, 뭐.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써니님께서 어머 너무 신기해요. 물 재활용하는 샤워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큘레이트 시스템이어서 올해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었고요. 신기했어요. 내가 씻은 물을 무한 반복하는 샤워기. 무한 반복까지는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한 두 네. 번 정도 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욕물 받아서 양치하고 뱉어서 다시 정수하고 써니님께서는 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저기 웃고 있는데도 새드 0.1은 왜 나올까요? 저거는 약간 내재적인 새드인가요? 그렇죠. 뭐 사람이 복합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뭐 웃으면서도 슬플 수도 있죠. 내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혹시? 아니, 저는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댓글 소개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제 CES가 곧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자율주행 레이싱이 예정돼 있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8개 참가팀 중에 유일하게 카이스트 팀이 이제 맞습니다. 출전권을 따내서 내일 경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와는 뭐 1등하면 좋겠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정말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좀 즐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CS 프렌즈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역시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